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강원 연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춘천과 원주는 지금도 ITX나 KTX를 이용할 경우 서울로 1시간 내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GTX까지 들어설 경우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사실상 수도권 강원 시대를 맞이할 전망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훈풍이 기대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춘천과 원주가 GTX 연결을 통해 수도권 광역경제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인천과 마석을 잇는 GTX B노선의 춘천 연장과 함께 경기도 김포에서부터 강남을 거쳐 원주까지 이어지는 GTX D노선 신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GTX B노선은 2030년, GTX D노선은 2035년이 개통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던 수도권 강원 시대, 이제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GTX B노선의 경우 춘천역부터 서울역까지 55분 내 도착할 수 있는데 기존 ITX 열차와 비교해 운행 횟수도 3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약 7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1시간 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시장도 GTX 강원 연장 발표를 반기고 있습니다. GTX-B 춘천 연장과 GTX-D 원주 연결은 수도권 접근성을 향상시켜 춘천과 원주권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춘천이 2030년, 원주 2035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 반영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비율 협상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연장 노선에 대해선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먼저 논의한 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X B 노선은 춘천 연장에만 사업비 4,200억 원이 필요할 걸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과제는 시가 적정한 부담을 해야겠지만은 또 시도 여러 가지 재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강원도는 GTX 강원도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정부 재정 사업으로 반영시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재정 사업으로 반영되면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만 지자체가 분담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는 79개국에서 온 1,8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찾은 만큼 한식부터 주요 여행지까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형형색색의 한복 저고리와 골룡포를 걸치고 사진 찍기에 한창입니다. 손가락으로 하트도 만들고 재미난 포즈도 지어 보입니다. 색다른 한국 전통 의상 경험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청소년 올림픽 경기장 일대에 마련된 한국관광홍보관. 관광지 소개부터 전통 소품을 활용한 사진 찍기까지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로 전 세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러한 K컬처를 활용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하자는 그런 한국을 알려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이 홍보관을 방문한 이후에 한국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가상현실 기계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제주와 부산 여행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집니다. I would probably come back, yeah. Probably visit Seoul as well. Try to go to the Gangnam area. My mom and sister was there just now, and they said it was nice. So. 한과를 만들어보는 체험관도 인기입니다. 콩가루 반죽을 다식판에 찍어보고 다양한 색깔의 한과도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It was wonderful. It was colorful and tasty. I had a good teacher. 한류의 중심 K-팝 공연도 펼쳐집니다. 주말에는 이곳 강릉 관동아키센터와 평창돔에서 K-팝 아이돌과 태권도 시범단이 출연하는 공연이 열립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강원도와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태백산 눈축제가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광장에서는 대형 눈조각 전시와 이글루 카페가 운영되고 테마공원에서는 눈 미끄럼틀과 얼음 썰매장, 겨울놀이 체험 등이 마련됩니다. 또 오는 28일에는 전국 등산 동호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하는 태백산 전국 눈꽃 등반 대회가 개최됩니다. 평창 대관령 눈꽃 축제가 27일 개막해 다음 달 11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이번 축제는 100m 길이의 대형 눈터널과 얼음 조각 전시, 30주년 기념 대형 눈 케이크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설피, 얼음 썰매, 눈썰매를 비롯해 대관령 목장 양모기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이번 축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관람객의 축제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강릉역과 평창 알펜시아 등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평창 송어축제와 연계한 입장권 할인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원주시가 수도권과의 거리를 점차 좁히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는 물론 열차까지 교통 인프라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접근성과 도심 인프라로 인해 원주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체육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만족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대를 향해 시원하게 슛을 날립니다.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의지만큼은 국가대표 선수 못지 않습니다. 운동장을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이들은 전국에서 모인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전지훈련지로 원주를 선택한 겁니다. 40여 개의 유소년 팀에서 450여 명의 선수들이 원주를 찾았습니다. 이곳 무실축구장을 비롯해 4곳의 경기장에서 전지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주시 축구협회가 전국의 유소년 축구팀들을 섭외해 전지훈련 유치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을 포함해 학부모들은 지난 19일부터 열흘 동안 원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합니다. 유소년 축구팀들이 원주를 찾은 이유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인천에서 거리도 가깝고요. 그리고 운동장 환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주 아이들 데리고 훈련하러 자주 오게 됐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학부모들도 전지훈련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열흘 동안의 원주 생활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원주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의시설이나 맛집이나 이런 것도 많고 해서 뭐 지내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이라 어쩔 수 없이 뭐 눈이 쌓이거나 뭐 약간 추운 거는 뭐 다 익스큐즈가 되는 문제고 뭐 다른 뭐 강원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우선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많아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원주시도 뛰어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종목별 전지훈련과 경기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저희 원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뭐 배드민턴, 탁구, 뭐 등등 여러 협회와 협력해서 각 그 전문 체육 선수들에 대한 전문 체육 선수들에 대한 전지 훈련 장을 전지 훈련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유소년 축구팀 전지 훈련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육 행사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원주시 축구협회와 함께 오는 5월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해 체육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번 주 추워도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북극 주변에서 한반도까지 밀려왔던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이번 주 내내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아래까지, 남부지방에선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강추위를 몰고 온 찬 공기는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회복됐습니다.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제대로 된 1월 날씨 만끽해야겠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해도 아침 출근길은 꽤 쌀쌀하니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고요.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이 유입되면서 높은 파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나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선택한 경제 정책 전문가 박영춘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수많은 위기를 새로운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35년의 저의 역량과 경험과 네트워크를 춘천 발전을 위해 쏟아붓기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합니다. 춘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걸림돌, 이 박영춘이 제거하겠습니다. 온 중앙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동원해 우리 춘천을 교육, 관광, 체류형 명품 도시, 그리고 기업이 살아 숨쉬는 도시, 젊은이가 미래를 꿈꾸는 도시, 또 우리 모든 사회 어른과 사회적 약자가 함께 도모하는 사회, 그런 춘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박영춘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춘천갑 예비후보 최순극입니다. 정치 많이 짜증나시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는 욕심 많고 염치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미래의 그 문제들이 결정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진지한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빠진 것은 인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학벌 좋고 멋진 경력을 자랑하는 인재들이 즐비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청년을 걱정하는 그런 순수한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차악을 선택해서 최악을 막아내는 국민의 정치행위입니다. 저는 한 마리 메기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개혁하고 정치권 전체를 개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노영호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춘천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권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수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SOC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춘천은 정치력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을 내세워 연습을 해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있고 일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 더 신속하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오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장 춘천은 수도권 상수 문제로 수십 년 동안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친환경 지식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21세기 최첨단 지식산업을 선도하게 될 국가연구단지를 춘천에 유치 완성하겠습니다. 최고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춘천 중도 유적은 확인된 것만도 8,000년이 넘는 고대 도시 유적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 자원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레고랜드 아래에 깔려있는 중도 유적을 원형 복원시켜내고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세계 최고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춘천을 천만 관광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올해는 양규, 춘천은 정규가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